전국의 롱코비드 환자가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자신이 롱코비드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뒤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롱코비드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나은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아프기 시작했어도 코로나19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롱코비드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 자료들을 정말 엄청나게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이미 2022년에 제 블로그에 해외 연구 트렌드를 번역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걸 보시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셔서 또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블로그에 자료를 올린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국내 자료들을 다시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코로나19 후유증의 아주 중요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문 자료도 그렇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국내 유튜브도 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미 연구한 코로나19 후유증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몸은 아픈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심장학회에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미각상실, 후각상실, 이건 이제 급성기 때 흔히 겪는 증상이고요. 이게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또 다른 증상이 피곤함. 근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무겁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느낌. 이제 또 근육통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 답답함, 두근거림, 숨이 참,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증상으로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이 있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욕 저하,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전까지 두통이 별로 없던 분이 두통이 심해지거나, 이전에도 두통이 있던 분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 그 다음에 일어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울 수 있고,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두뇌 회전이 좀 느려진 듯한 느낌. 영어로는 그냥 feeling slow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갈수록 소화기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울렁거림이나 쓰림, 구역감, 이런 증상이 보통 조금 어린 롱코비드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속되는 기침, 이거는 이 정도만으로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극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이런 걸로 이제 일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된 코로나19 후유증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내가 너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피곤하고 어지럽다가도 어떤 날은 또 다 나은 것처럼 괜찮아요. 이렇게 증상의 기복이 있는 이유는 이 롱코비드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되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롱코비드가 굉장히 문제인 게, 이제 성인들도 고생이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한창 학습을 해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롱코비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실험실에서 상당한 양의 논문을 통해 많은 근거가 쌓인 코로나19의 추정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세혈전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클러츠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마이크로클러츠가 뭐냐?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전에는 서양의학에서 없던 개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감기와 다른 점이 있죠. 당연히 증상이 더 심하고 치명률도 높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코로나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그 부작용으로 혈전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혈전이 무엇이냐? 혈전이라는 것은 피딱지예요.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앉잖아요. 그 상처에서 출혈이 지속되지 않도록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피딱지고, 꼭 피부의 상처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나 혈관 손상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롱코비드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어지간한 다른 염증에서는 이 염증 복구 과정에서 혈전이 생성이 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데, 코로나 후유증의 경우 코로나에 처음 감염이 되었을 때 전신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랑 우리 몸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단순히 호흡기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순환 체계, 혈액 응고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미세 혈전, 마이크로클러츠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미세하게 있어서 이제 뭐 뇌경색이나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큰 혈전은 우리가 MRI나 CT를 찍으면 발견이 되는데, 미세혈전은 그런 기계로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아주 그 고가의 특수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혈전이 만들어져도 인체에서 혈전을 분해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피브리놀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롱코비드 환자의 혈액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롱코비드 환자의 미세혈전은 인체의 혈전 분해 프로세스에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미세혈전, 정확히는 일반적인 혈전하고는 좀 다르고 정식 명칭은 Fibrin Amyloid Microclots인데 혈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혈전하고 작용이 유사해서 그냥 편의상 미세혈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미세혈전이 혈액 응고 작용을 계속 지속하게 해서 말초 조직이 산소나 에너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뭐 어떤 날은 정말 몇 발짝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러면 내가 미세혈전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병리학적 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혈액 검사만으로는 혈액 내 미세혈전에 의해 갇혀있는 염증 물질의 분자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세혈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학자가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미세혈전을 검진할 수 있도록 기계를 개발하자는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금이 되더라도 일단은 검진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치료약 개발에는 또 여기서 한참 더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정말 개발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죠. 왜냐하면 롱코비드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피로감이 주고, 어떤 사람은 식욕부진이 주고, 어떤 사람은 브레인 포그가 주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해결법은 뭐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롱코비드 환자의 혈액을 전 세계 몇몇 실험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미세혈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미세혈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니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혈전 치료제가 뭐냐? 어혈을 줄여주는 음식이나 약제, 그리고 어혈을 줄여주는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어혈이 뭐냐? 롱코비드에서 말하는 그 증상들, 미세혈전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증상들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사라면 이런 유형의 환자를 코로나 발병 이전에도 봐왔고 어혈제를 써서 치료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이런 환자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어혈의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롱코비드 증상과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몸이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두통이 잦다,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뭐 특별히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는 가슴 통증이나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찬 증상, 그다음에 신물이 크게 넘어오지 않는 모기물감, 불안 증세, 불면증, 꿈을 많이 꾸는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생리 관련 불편감,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거나 생리혈이 덩어리지거나 색깔이 너무 거뭇거뭇하거나 생리불순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건망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증상도 일종의 혈전으로 인한 치매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어혈 증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복에도 명치가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잘 찬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게 증상이 좀 심해지면 공복에도 너무 답답하고 물 한 잔만 마셔도 배가 갑자기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 트러블이 좀 잘 생기고 변의 색이 검은튀튀할 때가 있습니다. 멍이 잘 되고요. 입술이 검푸른빛이 납니다. 그리고 안색이 약간 어두운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혈전이 피가 탁해진 것이고
어혈도 피가 탁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세혈전은 어혈의 병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혈병증과 코로나 후유증은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찾아온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에게 어혈을 치료하는 약제를 썼더니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몇 달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아프던 분들이 증상이 몇 달 안에 거의 다 소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롱코비드 증상이 있는데 이게 증상에 기복이나 주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픈데 어떤 분들은 며칠 아프다가 좀 괜찮다가 또 한 몇 주 아프다가 또 어떤 날은 괜찮다가 이게 왜 그러느냐? 피가 탁한 정도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탁한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안 하면 조금 더 탁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어혈병증이 좀 더 나타나요. 그 자궁 조직이 허물어지면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딱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염증 복구를 시키는 과정에서 혈액 응고 체계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세한 혈전들이 원래는 더 잘 생겨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평소에는 자연적으로 청소가 되니까 병으로 안 가는 것인데 코로나19에 걸려버리면 어혈이 좀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는 그게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봐도 롱코비드 환자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많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몸이 약한 체질, 마른 체질이 더 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정상체격이나 과체중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 피가 더 탁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가 좀 더 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환자, 당뇨 환자도 코로나 후유증 잘 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다음에 전신에 미세혈전이 발생했던 것이 특정 시점에 어혈이 좀 더 많아지는 시점에 맞물려서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뒤 한 달 뒤부터 증상이 심해졌어요.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시기적으로 얼추 비슷하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나 크게 고생도 안 했고 걸린 다음에 한 달 동안 멀쩡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코로나 후유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내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검사로 확진할 방법이 지금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어혈의 병증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식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말고요. 달리기나 사이클 타는 거나 수영 이런 운동, 좀 숨이 차고 약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주 3회 한 번 할 때 적어도 쉬지 않고 15분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걸 하면 롱코비드 증상이 상당수 좋아질 수 있느냐?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 후유증은 생각보다 잘 낫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심지어 나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빨리 나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잘 걸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의 분들이 그렇게까지 몸이 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이면 뭔가 나쁜 것 아닌가요? 사실 어혈이 약간 있는 분들은 원래 평소의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 어혈이 뭐냐면 피가 잘 엉긴다는 거예요. 피가 잘 엉기면, 피가 잘 탁해지면 몸에서는 혈액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런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안 하고 많이 먹고 술 먹고 해서 나중에 노화가 되면 그 압력 관리가 안 되면서 고혈압으로 가고 그러면서 심혈관계 지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고혈압까지 가서 지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몸이 약하지 않아요.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너무 맑은 분들은 약간 저혈압이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후유증도 잘 안 걸립니다. 피가 탁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에 걸린 사람들은 약간의 운동만 해줘도 몸에서 그것을 미세혈전 찌꺼기들을 쓸어낼 수 있는 그 순환력이 발생을 해요. 약간의 강도 있는 운동을 해주면 혈액이 순환되면서 그 찌꺼기들을 다 쓸어내린단 말이에요. 인체의 정상적인 혈전분해 과정을 통해서는 끈질기게 버티던 그 미세혈전이 의외로 약간의 강도 있는 운동, 심박수를 조금 올리는 운동을 해주면 의외로 잘 풀린단 말이에요. 물론 운동의 강도는 환자의 연령대나 몸 상태에 따라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기준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걷기나 등산 같이 가늘고 긴 운동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요. 한 15분을 하더라도 약간의 강도를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심박 출력이 늘어나면서 혈액을 팍팍 순환시키거든요. 그리고 왜 운동을 하면 낫느냐고 하냐면 원래 운동을 안 하면 어혈은 자연적으로도 생깁니다.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가장 좁은 좌석이 이코노미석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12시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몸에서 그 사이에 혈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어지러움, 흉통, 그리고 뭐 심하면 이제 실신 및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이코노미 증후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도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움직여주면 혈전은 줄어든다. 근데 일상적인 걷기 정도로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강도 높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결법입니다. 어혈을 없애는 음식, 어혈을 만드는 음식을 잘 가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십자화과 채소가 어혈 제거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브로콜리, 양배추, 무, 유채, 콜라비, 청경채, 케이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이나 미역, 다시다도 어혈 제거에 좋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채소들은 어혈을 잘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소가 왜 몸에 좋으냐? 채소는 우리 몸을 청소해줘서 좋은 거예요. 하루 세 끼 채소만 먹어보세요. 기운은 안 납니다. 기운 안 나는 음식인데 왜 채소가 좋다고 할까? 기운은 이제 곡식이나 고기를 통해서 나는 것이고, 곡식이나 고기만 먹으면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채소를 통해서 그 채소의 약간 쓰고 쌉싸른한 맛, 그 맛이 전신을 순환시키는 힘을 내요. 쓴맛, 약간 매운맛.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깻잎 이런 거 있잖아요. 깻잎 먹으면 약간 매운맛 나고 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체의 청소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진액 보충 얘기할 때 매운맛은 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19에서는 매운맛 약간 먹어도 되느냐? 매운맛이 고춧가루의 매운맛하고 채소의 매운맛하고 좀 달라요. 채소의 매운맛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후유증처럼 피가 탁해진 상황에서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좋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카레가 있는데, 카레 강황이 어혈 푸는 약재거든요. 근데 이제 카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후유증 중에서 소화기 증상이 심하다, 쓰림이나 역류가 있다 그러면은 카레가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매운맛이 좀 세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채소, 다른 채소의 약간 매운맛 정도는 어혈을 잘 풀어주는 맛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채소를 섭취하는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김치는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몸을 좀 건조하게 해요. 그래서 김치 대신 다른 채소들을 좀 섭취하십시오. 어혈을 늘리는 식습관은 너무 간단하죠. 담배가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그리고 물을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멀쩡하다가도 찬물 한번 먹었더니 갑자기 확 가스가 차는 것 같고 빵빵해진다. 물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몸에서 어떤 혈액응고 체계가 급속하게 반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간 과체중이다. 그러면 뭐 하루 정도 물과 소금만 드셔보시는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이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단식을 해보신 주변 경험자의 조언에 따라 하시는 것이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지 않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영상이 꽤 길었는데요. 전국의 롱코비드 환자가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자신이 롱코비드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롱코비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롱코비드 환자들이 평소에 그렇게까지 몸이 약했던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60% 70%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어혈을 없애는 식습관, 그 다음에 밤샘 근무,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도 어혈이 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면 어혈을 없애는 한약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독감처럼 일종의 풍토병처럼 자리 잡았어요. 이제 해마다 환절기마다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중에 일부는 롱코비드 증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롱코비드 증상이 가벼우면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전신의 피가 좀 탁해지는 그런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46%가 적어도 2달 동안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되느냐? 혈액 속에 미세혈전이 찌꺼기처럼 많이 있다 보니까 혈액에 있는 당, 혈당이 조직으로 잘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당뇨 환자는 더 심하겠죠. 당뇨가 없던 환자도 코로나에 걸린 뒤 약 12개월 동안은 당뇨 발병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피가 탁해져서 그렇다. 요 병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식생활 습관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해마다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